Pangyolab. 안녕하세요. 확률앱의 전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확률의 노승은입니다.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일단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논문은 일단 쉽게 읽는 강화학습 논문 두 번째 시리즈고요. 2화하고 이제 1화는 알파고 1, 그러니까 처음 나온 알파고 논문을 리뷰했었죠. 근데 오늘은 알파고 2가 아니라 알파고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후속 논문으로 나온 게 이제 제로라는 이름이 붙어서 나왔고요. 네, 오늘 이 논문을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a Human Knowledge 인데요. 그러니까 고가 바둑이죠. 그래서 바둑을 마스터하는데 인간의 지식을 다 빼고 인간의 지식 없이 바둑을 마스터하는 방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딱딱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일단 작년 10월에 2017년 10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때 얘네는 딥마인드는 논문을 썼다 하면은 네이처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이처에 올라온 논문이고, 그리고 저희의 스승님이신 이분은 저희를 제자라 생각 안 하겠지만 예, 맨 앞에 써있는 이름이 데이비드 실버가 보이시죠? 예, 그래서 딥마인드 연구팀인 저희가 늘 항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실버님과 또 몇 분이 이렇게 공동 저자로 작성하게 된 논문입니다.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사족을 붙여보자면은, 처음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저는 딱 읽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연구가 섹시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깔끔하거든요. 오늘 이제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멋있게, 원래는 지난 알파고에선 이런저런 사실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요. 사람 지식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세한 거는 또 알파고 1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 지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곳저곳에. 일단 피처에도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한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한 폴리시에다가 거기서 이어서 강화학습을 진행하고 뭐. SL 폴리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SL 폴리시가 결국엔 지도자가 필요한 학습인데 그 지도자가 사람이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사람 지식이 막 이곳저곳에 들어갔었는데, 얘네가 이번에 한 연구는 사람 지식을 다 빼면서도 동시에 퍼포먼스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알파고 제로는 그 당시 알파고 버전을 뭐 알파고 리라고 하거든요. 이세돌이랑 붙어서 알파고 리라 하는데, 알파고 리랑 100판을 하면 100대 0으로 이긴 정도로 실력이 업그레이드된, 거의 바둑을 다 풀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퍼포먼스에 가는 거를 모든 사람 지식을 다 빼면서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해내는 논문이거든요. 제가 그럼 딱 듣고 궁금해지는 부분은,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지식을 빼고 만들었는데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났다. 이게 그럼 인과관계가 사람의 그런 뭔가 도움을 뺐기 때문에 더 강한 좋은 퍼포먼스가 난 건가요? 네, 이게 되게 또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 인과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또 평가하기 위해서 뭐 요것만 바꿔서 또 해보고, 원래 그 알파고 리 버전에서 예를 들어 네트워크 아키텍처만 바꿔서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서 각각이 얼마에 기여를 했는지 또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또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는 알파고 제로에 대해서 이제 기사로만 접하고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되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 만들어진 알파고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오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물론 알파고 1 영상에 다 있는 내용인데 아예 안 짚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 안다고 가정하기가 좀 그래서, 간략히 이제 혹시 기억 안 나는 분도 계시니까 간략히 좀 꼭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MCTS 복습 슬라이드입니다. 참고로 MCTS는 알파고 1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알파고 제로에서는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MCTS가 전부예요. 그래서
MCTS를 잘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오늘 내용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MCTS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CTS가 뭐의 줄임말인가요? MCTS는 몬테카를로 트리 설치입니다. 그래서 MCTS를 복습해 보면은 MCTS의 목적은 일단 설치죠, 설치.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끝까지 더 보면서 현재 상황에서 좋은 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특징은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더서 예를 들어 70수까지 왔으면은 다르게 더서 70수에 온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70수까지가 딱 주어져 있고 그 상황에서부터 forward search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부터 이제 미래만 보는 거예요. 미래만 봐서 전체 공간에서는 70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좁은 공간이겠죠.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더 보면서 끝까지 더 보면서 좋은 수를 찾는 방법론인데 더 본다는 건 이제 좀 쉽게 설명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4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은 이게 트리 설치니까 먼저 트리형의 자료 구조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루트 노드, 그러니까 제일 뿌리가 되는 노드가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번의 셀렉션 단계에 어떤 바둑판의 상황이 있죠. 지금 바둑판을 축소해서 이제 알이 2개만 놓여있는 상황인데 그 2개가 놓여있는 상황이 루트 노드가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주렁주렁 매달면서 서치를 해 나가는 건데 여기서 이 트리 안에서는 뭐 q 더하기 u라는 값, 이 값이 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u는 이제 좀 프라이어 널리지가 반영된 어떤 좋은 수에 대한 정보고 q는 우리가 서치하면서 받았던 실제 이겼던 결과, 뭐 이기고 지고가 저장되는 그런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q랑 u를 맥시마이즈 하면서 선택을 해 나가고 그러다가 리프 노드에 도달하면은 제일 아래 노드에 도달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알파고 1의 경우는 게임을 롤아웃 폴리시라는 간단한 폴리시를 이용해서 게임을 끝까지 더 봐서 그게 이제 이밸류에이션이고 그 결과가 쭉 위로 백업되면서 그 노드까지 왔던 가지들의 Q가 다 업데이트 되죠. U도 업데이트 되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자면 Q 더하기 U는 뭐냐 이런 값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엣지마다 Q랑 N이랑 P가 저장돼 있어요. 여기서 Q는 액션 밸류인데 Q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이게 뭐냐면은 참고로 알파고의 지금 설명이에요. 알파고 1 그때는 뭐 롤아웃으로 게임을 끝까지 했을 때의 결과 값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고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밸류 펑션을 넣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는 점수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뭐 그거의 평균을 낸 게 V였고 그 노드를 지날 때마다 V를 계속 평가하니까 걔네들의 모든 평균이 Q였죠.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더 보고 그 결과들을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Q는. 근데 거기 이제 밸류 펑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 그냥 더 보고 하는 거고 ZL만 있으면 Q가 있고 Q는 사실 더 봐야 아니까 처음에 뭘 갖고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Q는 점점 정확해지겠지만 처음에는 뭐 정보가 없겠죠. 그랬을 때 이제 prior knowledge, prior probability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prior는 SL 폴리시를 썼었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두더라 해서 사람이 둘 법한 수가 좀 좋은 prior 점수를 받게 되고 대신 분모에 1 플러스 n이 있어서 그 수를 더 볼수록 이제 prior의 텀은 점점 작아져요. n이 카운트거든요. 그 엣지를 방문할 때마다 1씩 올라가는 건데 1000번 방문하면 1000분의 p가 되니까 엄청 작아지겠죠. 처음에는 프라이어가 좀 우세하는 U가 좀 우세하다가 나중에 점점 많이 해볼수록 Q가 점점 우세해지면서 Q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트리의 노드를 하나씩 매달아가면서 점점 트리가 커지는 트리가 커질수록 루트 노드에 대한 평가는 또 정확해지겠죠. 루트 노드에서 하는 액션별 액션 밸류 Q 값은 또 정확해지고 뭐 이런 구조였습니다. 네, 알파고 로봇 리뷰 1편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제 복습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MCTS는 결국에 더 보는 건데 많은 걸 더 볼 수 없어서 여러 준비물이 있었어요. 지난 알파고 때는. 그래서 뭐 롤아웃 폴리시라고 좀 빨리 계산되는 폴리시가 하나 있었고
SL 폴리시라고 기보 바탕으로 좀 큰 네트워크가 하나 있었고 좀 더 잘 두는, RL 폴리시라고 SL 폴리시 바탕으로 강화된 놈이 있었고, 밸류 네트워크라고 RL 폴리시 바탕으로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주는 애가 있었죠. 현재 상황을 평가해주는.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바로 알파고 제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알파고 제로에서는 그럼 알파고랑 뭐가 바뀐 거냐 했을 때 크게 뭐 세 가지 포인트가 논문에 나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휴먼의 널리지가 다 없어야 되잖아요, 인간 지식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1번, 2번은 인간 지식의 덩어리거든요. 인간 지식으로부터 학습된 애들이에요, 로라우 폴리시랑 SL 폴리시는. 그래서 알파고 제로엔 이 둘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X표를 쳤습니다, 빨갛게. 와우. 예, 그게 첫 번째 변화고, 그러니까 완전 RL 폴리시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부터 배운 게 없이. 근데 이게 좀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랜덤으로 두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랜덤 폴리시로 시작하나요, 논문에서? 맞습니다. 완전히 랜덤으로 시작합니다. 네. SL 폴리시는 꽤 잘 둬요. 지난 알파 1에서 봤다시피 인간 고수들의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했으니까. 네. 근데 랜덤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진짜 랜덤이에요. 그냥 바둑판에다 돌을 던지면 어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뭐 나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진 않게 잘 던진다 하면은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랜덤, 유니폼 랜덤으로 시작해서. 그럼 그게 게임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엉터리로 두겠네요. 재밌는 거는 강화학습이 또 리워드가 잘 발생해야 학습이 되는데 그렇게 랜덤하게 두는 바보끼리 두면은 무슨 유의미한 경기가 펼쳐지겠어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이 펼쳐질 텐데 그거를 어떻게 그럼 되게 하느냐가 또 어려운 문제여서 처음에는 SL 폴리시가를 했겠죠, 알파고 땐. 근데 네. 제로에서는 그걸 해결합니다. 그건 이제 차차 나올 거예요. 어쨌든 네. 그게 좀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로 여기 작게 지금 48에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피처예요, 피처. 사람이 만든 피처예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 1 때는 인풋이 19x19가 바둑 칸수고요. 그게 48차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쭉 48장에 이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48개 각각 피처거든요. 뭐 근데 이건 사람의 널리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피처인데 알파고 제로는 쿨하게도 그런 게 다 없어요. 피처 버려. 바둑판만 보겠다. 그렇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바둑판뿐이야 해서 19x19가 1로 되진 않고 19 곱하기 19 곱하기 이제 뒤에 나올 텐데 14인가 15인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 7수 정도까지만 진짜 바둑판만 줘요. 최근 7수까지라면 네. 예전 스테이트들을 보고 참조를 하나 보네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본 건가? 아니요. 그게 바둑이란 게임 자체가 현재 수만 보고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방금 뭐 먹혀진 돌 자리에 뭘 넣을 수 없다든지 뭐 그런, 규칙 때문에. 네, 그런 규칙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뭐 그 규칙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진짜 디테일한 규칙들은. 그래서 네. 안전하게 7수 정도까지 본다고 논문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7수까지 보더라도 그거는 그냥 바둑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문가가 지금 피처가 어떻고 이런 거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다 걷어내버렸다. 이게 두 번째 또 변화입니다. 좀 뭔가 쿨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쿨하다고 느꼈는데. 뭔가 순수한 해답에 가까워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잘 한다면?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는 지금 RL 폴리시랑 밸류 네트워크가 이렇게 빨간색이 쳐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엔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이걸 하나로 합쳐요. 합친다는 의미로 하나로 동그라미를 쳐놨. 그렇죠.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슬라이드를 잘 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네트워크가 두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딥러닝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익숙한 개념일 텐데 이제 네트워크가 아랫단이 다 공유되는 거고 네. 윗단에서만 이렇게 갈라져 나와서 폴리시도 하고 밸류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네트워크다. 네. 아래가 대부분이 공유된. 네.
그 공유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같은 거를 배운다는 거겠죠. 뭐 어디 둘지 결정하는 거랑 밸류는 지금 형태, 지금 상황을 평가하는 게 이제 같은 피처를 바탕으로 학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진다. 네.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 두 역할을 다 한다. 이게 이제 큰 세 가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고 제로의. 네. 지금까지는 인트로였고 이제 직접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방법론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아이디어를 뭐냐면은 결국에 알파고 제로에 쓰인 아이디어는 강화학습 아이디어는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저희가 올린 그 강화학습 강의 영상 아마 3강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그 데이비드 실버 영상 3강에 나오는 내용인데 3강에 플래닝 바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맞을 거예요. 그래서 3강에 나온 내용인데 그걸 듣고 들으시면 아주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 위해 또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아이디어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무슨 아이디어냐면은 자 어떤 폴리시가 있어요. 그 폴리시를 평가를 해요. 그걸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폴리시를 따랐을 때 밸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마치고 나면은 그 평가된 밸류 펑션을 바탕으로 폴리시를 수정하는 거예요. 좀 더 잘하도록. 뭐 예컨대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먼트 여러 수정 방법이 있는데 방금 평가된 밸류를 바탕으로 폴리시를 수정하고 그게 폴리시 임프루먼트거든요. 임프루브가 됐으면 새로운 폴리시가 나오잖아요. 이 새로운 폴리시를 다시 평가해요. 그게 또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브먼트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면은 점점 둘 다 좋아지면서 최적으로 간다. 이게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이 쓰입니다. 근데 정확히 이 방법론을 하긴 좀 어렵고 해서 논문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쓴 방법론은 approximately 폴리시 이터레이션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핵심이 MCTS입니다. MCTS.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가 이 평가와 개선의 모든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모든 전부인데 알파고 제로에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파고 1 때는 학습할 때는 MCTS가 안 쓰였어요.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헷갈리거든요. 그냥 읽다 보면 MCTS 썼나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알파고 1 때는 MCTS 언제 쓰였냐? 학습이 다 마치고 그 네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SL 폴리시, RL 폴리시, 뭐 롤아웃 폴리시, 밸류 펑션 학습을 마치고 걔네를 이용해서 실전에서 둘 때 현재 상황에 특화돼서 예를 들어 이세돌이랑 두는 도중에 그 상황에 특화돼서 서치를 하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네. 문제의 전반적인 해를 구하기 위해서 MCTS를 쓴 게 아니라 네. 그 상황에 맞는 거를 그때 갖고 있는 폴리시를 이용해서 폴리시로 바로 디시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디시전 하는 것보단 그걸로 막 여러 번 더 보고 최적 개수를 고르는 게 더 세니까 실전에서의 그러니까 뭐랄까 테스트 타임에만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생각하면은 한 수를 새로 줬을 때마다 그 트리는 리셋이 되는 거죠. 그쵸. 트리는 리셋되고 그때마다 한 수마다 새로 트리를 만들어서 뒀다. 새로 만들어서 탐색해서 뭐 백업을 해가지고 뭐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그 좋은 수를 찾아서 두는. 그 다음 수에서 또 다시 하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MCTS가 학습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알파고 제로의 제일 큰 차이예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강학습 기초이론을 8강까지 진행했는데 MCTS가 학습에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던 것 같은데. 그쵸. 그 서치 기법이랑 러닝 기법이 하나에 합쳐지는 방법론을 배웠는데 정확히 그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좀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방법론. 그래서 MCTS가 학습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MCTS를
그냥 어떤 추상화 시켜서 그냥 오퍼레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오퍼레이터. 예를 들어 덧셈이란 오퍼레이터가 있고 곱셈이란 오퍼레이터가 있듯이 이 폴리시와 밸류에 대해서 MCTS란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 오퍼레이터를 거치고 나면 폴리시는 뭐가 되냐? 파이가 돼요. 밸류는 z가 되는데 이 파이랑 z는 더 센 애들이에요. 더 정확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폴리시가 현재 함수잖아요. 그걸로 그냥 둘 수도 있는데 그 폴리시를 이용해서 MCTS를 막 돌려요. 돌리고 나면은 더 좋은 액션이 나오잖아요. 더 좋은 액션이, 그러니까 폴리시의 아웃풋은 현재 둘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확률 분포인데 요 자리에 80% 확률로 두고 요 자리에 10% 확률로 두고 요 자리에 10% 확률로 두고 요 자리에 0% 확률로 두고 이런 벡터가 나오잖아요. 폴리시 아웃풋이. 근데 MCTS를 하고 나면 걔도 벡터거든요. 걔가 어떻게 벡터냐, 그건 또 좀 이따 나올 건데 일단 Q를 아까 했잖아요. 막 더 보고 각 액션 밸류를 측정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떤 분포를 만들어요. 확률 분포를. 그러면 걔는 그 아웃풋을 파이라고 하면 파이랑 P는 차원이 똑같고 근데 파이가 좀 더 잘 두는 애라고 볼 수 있거든요. P보다. 여기 이 지금 논문을 조금 인용했는데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In each position as an MCTS search is executed.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MCTS 서치가 실행된다. 근데 이거는 그 뉴럴넷의 가이드를 받아서 MCTS가 실행된다. 그냥 아무데나 하면은 너무 넓으니까 그걸 좁혀주고 하는데 뉴럴넷이 쓰인다 했었죠. 근데 MCTS 서치의 아웃풋은 뭐냐? Probabilities pi of each move. 그러니까 각 액션에 대해서 어디다 둘지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온다. MCTS의 아웃풋은. 근데 폴리시 네트워크랑 동일한 동일한데 아까 있는 그 로한 폴리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치를 해서 나온 파이니까 더 좋은 파이겠죠. 그걸로 했을 때. 예. 그래서 근데 이 파이는 보통 원래 있던 폴리시 P보다 더 stronger move, 그러니까 더 강한, 더 좋은 액션을 선택하게 해준다. 파이는. 왜냐면 그걸 이용해서 더 시간을 쓴 거니까.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MCTS may therefore be viewed as a powerful policy improvement operator. 그러니까 MCTS는 굉장히 강력한 폴리시 임프루먼트 오퍼레이터라고 볼 수 있다. 네. 논리가 맞네요. 예, 폴리시 임프루먼트가 아까 그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두 단계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 오퍼레이터가 바로 MCTS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P로 하는 것보다 P로 막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에 더 높은 확률이 주어진 파이로 두는 게 더 세니까 P를 파이로 임프루브 시키는 거예요. MCTS를 이용해서. 네. 이게 지금 절반을 얘기한 거고 나머지 절반 똑같은 논리가 V에도 해당되는데 자, V는 그냥 현재 네트워크에 인풋 딱 넣으면 현재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쓰지 말고 거기서 MCTS를 돌려요. 네. 그래서 졌는지 이겼는지 결과가 쫙 나오면은 그거를 합쳐서 평균을 내. 그거가 V보다 더 정확할 거다. 왜냐면 V를 이용해서 더 본 거니까. 네. P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Z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Z는 실제 아웃컴이거든요. 실제 이겼냐 졌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위너를 더 잘 알 수 있고 이거는 may be viewed as a powerful policy evaluation operator. 그러니까 이 과정은 더 강력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오퍼레이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해되셨으면 사실 알파고 제로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간단한 내용인데 알파고 제로는 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MCTS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MCTS라는 오퍼레이터가 걔가 하는 일은 결국엔 트리 만들고 뭐 이렇게 해보고 결과 저장해서 더 좋은 거 찾고 하는 그 오퍼레이터가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해주는 오퍼레이터이자 네.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해주는 오퍼레이터다. 네. 그래서 P가 있으면은 파이라는 더 좋은 폴리시로 만들어주고 네. V가 있으면 Z라는 더 정확한 밸류로 만들어주고 네.
그렇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됐는데 좀 더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자면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강학습에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하려는 뭐 폴리시 내지는 걔 행동을 더 좋은 행동으로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는 게 강학습의 핵심인데, 그러면은 더 좋은 거가 있어야 이 방향을 있어야지 그 방향으로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은 폴리시와 밸류가 있는데 폴리시 펑션과 밸류 펑션이 있는데 얘네보다 더 이상적인 폴리시 펑션과 밸류 펑션에 가까운 방향을 알 수 있다면 그쪽으로 업데이트 시키면 되고, 근데 저희가 알파고 논문 리뷰 첫 편에서 봤듯이 MCTS를 한번 거치는 순간 더 폴리시 네트워크만 보고 든 수보다 더 좋은 수를 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MCTS를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폴리시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시키면 되지 않냐, 그쪽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폴리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더 좋은 수가 나와서 더 전수를 든다. 밸류 네트워크도 저는 이해가 됐지만 더 많은 수를 더 봐서 아까 평균을 낸다고 하셨는데 이게 승패를, 그러니까 승패의 비율을 구하면 그게 확률 변수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밸류 네트워크는 아웃풋이 숫자예요, 숫자. 확률 네. 분포가 아니라. 밸류는 그래서 결국에 무슨 숫자냐면은 이 게임을 계속하면 내가 얼마의 리워드를 얻을지, 총합을 얻을지의 기대값인데, 그럼 기대값은 실제 더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밸류는 지금 예측하는 바고, 실제 P를 이용해서 여러 번 더 모으면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으면 걔네 기대값은 결국엔 평균을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기면 1이고 지면 0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기면 1, 지면 마이너스 1로 학습을 하긴 하는데 뭐 그건 큰 차이는 아니고, 이기면 1, 지면 마이너스 1이고 엄청나게 많은 판을 했을 때 뭐 반반씩 이기고 졌다고 하면은 0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아이디어고, 이게 이해됐다면 이제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참고로 나온 그림들은 다 논문에 있는 그림들이고요. 방금 나온 그림은 제가 그린 좀 조악한 그림은 제가 그린 거고, 잘 그려진 건 논문에 나온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방금 한 내용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 그림은 S1이 바둑판 첫 상황이에요. 아무 지금 돌도 안 둬져 있죠. 아무 돌도 안 둬져 있는데, 거기서 MCTS를 하면은 지금 S1 아래에 막 가지들이 그려지면서 트리가 생겼잖아요. 저게 아무것도 안 둬져 있는 상황에서 MCTS를 돌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다 두는 게 좋을지, 어디다 두는 게 좋을지 어떤 확률 분포가 나오고, 그게 저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히스토그램으로. 그게 파이 1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파이 1이라는 확률 분포가 생겼잖아요. 확률 분포 뭐냐? 여기다 두는 거가 50%, 여기다 두는 게 25%뭐 이런 거면은 거기서 샘플링을 해요. A1을. 그게 지금 오른쪽 화살표로 하면서 A1 물결 파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 1의 확률 분포에서 A1을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파이 1이 50% 확률로 가운데 두는 거였으면, 아니 80% 확률로 가운데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뭐 가운데가 뽑혔겠죠. 근데 다른 게 뽑힐 수도 있어요. 확률 분포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서 실제로 더요. 그 S2가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스테이트가 바뀌었죠. 그럼 뭘 하냐? S2에서 또 MCTS를 돌려요. 각 수마다 MCTS를 돌리는 거예요. MCTS 돌려서, 그럼 S2 상황에서 파이 1과는 다른 또 어떤 확률 분포 파이 2가 나올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그러면은 그 파이 2는 원래 갖고 있던 폴리시 P로 바로 두는 것보다 더 강력한 파이 2가 될 거고, 파이 2에서 또 액션을 하나 샘플링해요. A2. 그러면 또 여기 돌이 하나 놓여졌죠. 꺼는 돌 바로 위에. 그래서 S3이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매수마다 트리를 만들면서 게임을 ST, S터미널까지 계속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나면 누가 이겼나 실제 아웃컴이 나오거든요. 뭐 100이 기준으로 학습을 하면 뭐 이겼으면 1, 지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실제 값이 나와요. 이게 셀프 플레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랑 내가 두면서. 근데 자,
정리해보면 이때 스테이트는 S1부터 ST까지가 있었고 매 스테이트마다 MCTS를 통해서 파이 t를 계산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샘플링해서 액션을 했었고 게임이 끝나면 승자가 나와서 Z가 나왔죠.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네를 지금 각 스테이트마다 ST가 있고 파이 t가 있고 ZT가 있는 거예요. 파이 t는 다 다르고 ZT는 같은 게임 안에서는 다 똑같겠죠. 뭐 100 기준에서는 11111 있겠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180수까지 뒀다. 그럼 이런 튜플이 S, 8, Z라는 어떤 벡터가 180개가 쭉 있겠죠. 이렇게 이걸 쌓아놨다가 이걸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게임을 두는 단계에 대한 설명이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ST, 파이 T, ZT의 페어들이 막 여러 개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습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F 세타 S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의 그 뉴럴넷이에요. 뉴럴넷. 세타로 파라메트라이즈드 돼 있는 뉴럴넷인데 신경망인데 얘의 아웃풋은 P와 V가 같이 나오죠. P는 폴리시, V는 밸류. F 세타 S를 학습하면 되는데 이거의 선생님은 누구냐? P는 파이와 같아지도록 하고 V는 Z와 같아지도록 세타를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뭘 쓰냐? 방금 쌓은 거. 방금 게임에서 S랑 파이랑 Z가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 S를 넣으면은 P랑 V가 나오니까 그 P랑 V랑 파이랑 Z랑 차이를 어떻게 정의하냐? 일단 로스를 정의하면은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로스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로스는 진짜 간단해요. Z랑 V는 같아지도록 민스퀘어드 에러. 그래서 얘와 얘가 다른 거의 제곱이 로스고요. 리그레션에서 정말 가장 많이 쓰이는 에러, 일반적인 에러 텀이고 지금 V랑 P랑 P랑 파이랑 같아지도록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는 로스인데 이제 파이와 P가 이런 식으로 보시죠. 파이 곱하기 로그 P. 이거는 여기서 만들어낸 로스가 아니라 아마 신경망에 배경지시 있으면 너무나 이제 많이 보시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Z랑 V랑 같아지도록 하고 파이랑 P랑 같아지도록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파이랑 P가 같을 땐 0이 되는 어떤 값이 로스 텀이에요. 그게 제일 다를 때 값이 최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C 곱하기 세타의 L2놈의 제곱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세타가 그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가 100만 개다. 각각의 제곱한 거가 100만 개가 있으면 걔네를 다 더한 다음에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어떤 특정 세타가 너무 커지지 않게 이 C는 되게 작은 값이거든요. 보통 막 0.0001 이런 식인데 오버핏을 방지하는 신경망 학습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강화학습에 특화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신경망 학습할 때 쓰는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내용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핏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들어가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앞에 두 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V는 Z가 되도록 P는 파이가 되도록 학습을 한다. 로스가 이렇게 정의되면은 각 데이터마다 틀린 정도가 계산이 되고 틀린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세타를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라디언트가 또 계산이 되고 그 그라디언트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한 만큼 세타를 수정해주면 이 로스가 줄어들거든요. 우리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계속 데이터를 쌓으면서 이 작업을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은 내용이 금방 훅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말씀해주신 거 다시 물어볼게요. 네. F 세타 S가 정확히 뭐라고 하셨죠? F 세타 S는 우리가 만든 신경망이에요. 신경망은 어떤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함수예요. 함수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S라는 스테이트 인풋을 받으면은 네. 그 스테이트에서
폴리시 P와 네. 밸류 V를 한꺼번에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저번에는 각각 있었는데 네. 이번엔 한꺼번에 내보내주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예요. 근데 왜 세타가 붙냐? 세타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거는 신경망에서 원래 하는 거고 로스 함수이거나 네. 뭐 이해됐고요. 전 슬라이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셀프 플레이 할 때 처음에는 랜덤 폴리시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일단 뭐 초기 값은 랜덤이고 혼자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진행한다. 네. 내가 이쪽에서 넣었다 이쪽에서 넣었다를 하는 거예요. 같은 폴리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각 스테이트마다 그러면 아까 180수라고 하셨는데 180수까지 갔으면 첫 번째 수에서의 이거 하나, 두 번째 수에서의 또 그거는 첫 번째 수는 이건 스테이트는 그 판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상황. 나온 자리 상황이고 예. 파이티가 그 상황에서 최종의 폴리시인가요? 그 상황에서 MCTS를 둘렀을 때 MCTS의 아웃풋 파이. 지금 노테이션이 P는 다 폴리시고 파이는 다 MCTS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시가 있고 P. 네, 네, 폴리시를 이용해서 서치를 돌리는 결과물 파이가 있고 네, 파이가 센 놈. 네. 그래서 얘 지금 파이가 남아 있는 거예요. P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예. 그러면은 ST, PT, PT가 아니라 파이 T. PT는 없는 거예요? PT는 없어요. 그냥 P만 있는 거예요? 아, P는 그냥 그때 MCTS를 할 때 쓰였는데 네, P는 저장되지는 않고 네. 파이만 저장시켜 놓죠. 왜냐면 학습할 때는 이제 파이가 필요하니까. 아, 네. 그다음에서 이걸 가져와서 이거 샘플링을 해서 F 세타를 업데이트한다. 맞습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게 끝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학습하는지까지 나왔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알파고 제로가.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일단은 네,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되는데 아니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 랜덤 폴리시부터 시작해서 막 그 뭐지 옵티말 뭐 밸류 펑션 옵티말 뭐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중간에 그 빠진 로컬 옵티말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로컬 그 구멍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 좋은 길로 잘 찾아가는지 그거는 참 신기하네요. 이거만 예.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랜덤으로 둔다 했지만 사실 랜덤으로 두는 게 아닌 거예요. 랜덤으로 MCTS를 돌린 결과물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MCTS는 랜덤으로 해도 랜덤보다 훨씬 세지니까 네. 점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랜덤을 잘 벗어나는 거고. 네. 그래서 MCTS가 모든 거에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서도 키고 네. 알파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알파고 때는 학습에서는 MCTS가 안 쓰였다. 근데 이제는 학습으로 네. 들어와서 어떤 강력한 오퍼레이터가 되어줬다. MCTS가 아까 처음에 오퍼레이터 8번 슬라이드에서 네. MCTS가 여기에서 오퍼레이터 약간 블랙박스처럼 생겼는데 이 구조를 지금 저희 아직 보지 않은 거예요. 안에? MCTS는 지난번과 거의 비슷해서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MCTS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네, 이해하고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슬라이드까지 들었을 때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랜덤부터 두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학습을 많이 하려면 이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많이 쌓아줘야 되는데 그 한 번 쌓을 때마다 지금 한 수를 둘 때마다 MCTS라는 큰 연산을 돌리잖아요. 비싼 연산을. 이게 MCTS가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수천 번 막 이렇게 해보면서 끝까지 틀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수 한 수 쌓는 게 되게 느려요. 근데 한 수를 쌓는데 시간을 더 쓸수록 더 정확한 파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값을 하면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데이터가 줄어들고
반대로 MCTS의 시간을 조금만 들여서 빨리빨리 하면은 데이터는 많이 쌓이겠지만 데이터 샘플 하나의 정확도는 또 좀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얘네는 학습할 때 뭐 몇 초나 한수를 두는데 몇 초나 썼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속으로 머릿속으로 궁금하셨다면 굉장히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계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또 이따 나오거든요. 네. 참고로 0.4초인가 썼대요. 한 수예요? 이따가 나와서 지금 정확한 숫자인지 기억이 안 나. 한번 업데이트 할 때요? 0.4초. 예, 한수를 두는데 0.4초 동안 MTS를 돌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꽤 많이 썼는 것 같은데요. 그쵸. 제 학습할 때 한 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네. 컴퓨테이션 파워가 많이 필요하겠죠. 아, 네. 뭐 컴퓨터 100대 쓰면 0.004초 만에 한 수씩 두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명렬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아니요. 그냥 근데 0.4초 만에 백수가 더워지니까 서로 다른 게임이. 그러네. 네. 네, 같은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디테일로 넘어가. 뭔가 오늘 설명 다 끝났습니다. 하놓고 디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디테일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제 먼저 숲을 보고 네. 큰 그림을 이해한 다음에 해야지 이해가 돼서. 네, 좋네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셔서.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MCTS가 조금 다르다 그랬는데 뭐가 다르냐? 자, 지금 제가 아까 문제를 하나 말씀드렸죠. MCTS가 너무 비싸다. 그걸 게임 끝까지 더 보기에는. 네. 그걸 언제 다 더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 한 수 두는데 MCTS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 타임은 시간이 많아요. 이세돌 앞에 앉아 있을 땐 1분씩 써도 되는데 지금 학습할 때 MCTS가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바뀌어요. MCTS를 할 때 어떻게 바뀌냐? 자, 트리가 있는 부분에서는 뭐 Q 더하기 U가 높은 걸로 막 하면서 리프까지 오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리프에 오면은 알파고 원 때는 어떻게 했냐? 롤아웃 폴리시로 게임을 끝까지 둬요. 네. 그래서 이겼으면 1, 졌으면 0 뭐 이런 값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거랑 이 상태를 그냥 밸류 펑션으로 평가를 해요. 네. 그거랑 네. 0.5, 0.5 비율로 섞어서 여기에 밸류를 했었거든요. 네. 반반 섞어서. 네. 이제는 끝까지 안 둬요. 아까 보면 롤아웃 폴리시가 없었죠. 네. 롤아웃 폴리시는 휴먼 그걸로 만든 거였잖아요. 사람 데이터로 네. 빠르게 돌아가는 작은 네트워크였는데 네. 아무리 작아도 그 게임 끝까지 돌려면 100수를 더 둬야 되면은 네트워크 연산에 100배가 필요한 거예요. 한 수 두는 데만. 네. 그걸 그냥 없앴어요. 그냥 밸류 펑션만으로. 그렇죠. 되네요. 네. 밸류 펑션만 싹, 그건 그냥 네트워크 한 번만 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계산 한 번 딱 해서 그냥 그 값이 여기에 밸류가 되는 거예요. 네. 익스펜드 해서 그 밸류가 이제 백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Q 값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이 밸류 네트워크와 롤아웃으로 한 거에 웨이티드 썸 해가지고 평균이었는데 이젠 그냥 밸류들의 평균이다. 이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S에서 A를 하면 S'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S'들의 평균이다. 네. 그게 Q입니다. 쉽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노드를 지나간 모든 밸류들의 평균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노드가 아래쪽까지 가다 보면 이제 이 노드는 여러 번 지날 거 아니에요. 이 노드는 진짜 여러 번 지날 거고. 네. 그때 그 액션을 하면은 어느 스테이트에 도착하는데 그 스테이트들의 밸류들의 평균으로 액션 밸류를 정의한다. 그걸로 Q를 업데이트한다. 그쵸. Q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값으로. 네.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바뀌었다. MCTS에서. 이거는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입니다. 뭐 롤아웃 폴리시가 없기도 하고 이제는. 네.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나면 파이가 나오고 파이로 한 수를 두는 건데, 자, 그래서 첫 번째 Q가 바뀌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래서 리프 노드에 도달하면은 F 세타를 그냥 한번 연산을 해서 프라이어와 Q를 계산한다. 프라이어는 그 폴리시죠.
우리 그 프라이어가 있었잖아요. Q 더하기 U에서 U 부분에 프라이어 텀이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안 나오네. 그 MCTS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그 Q 더하기 U에서 U가 1 플러스 N분의 P였잖아요. 이 P가 프라이어였는데 이거 폴리시 네트워크를 썼었잖아요. SL 폴리시를 썼었죠. 네, 이제는 그냥 이제는 SL이 없으니까 네. RL 폴리시를 쓴다. 네. 예, 그것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Q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 1에서 3번을 여러 번 반복하면은 최종 확률 분포 파이가 리턴된다. 네. 근데 여기서 파이는 어떻게 만드냐? 사실 지금 Q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확률 분포를 어떻게 만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직까지 확률 분포 어떻게 만드는지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MCTS로 확률 분포 어떻게 만드는지. V만 나오는데 그럼 그 V들의 뭐 비율을 계산하나? 사실 정확히는 Q가 나오죠. 그러니까 V 나오는 거 맞는데 V를 이용해서 지금 Q를 계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Q는 무슨 말이냐면 이 스테이트에 있을 때 각 액션을 하는 거에 밸류들이 다 계산이 됐어요. 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제일 높은 Q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요? 의외로 Q 다 안 쓰고 N을 써요. N. N이 뭐냐? 방문 횟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Q 더하기 U를 맥시마이즈 하니까 Q가 높은 데는 방문을 여러 번 할 거예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번 다른 Q가 높은 게 나왔어요. 그건 방문 횟수는 1이지만 Q가 높은 값이 나왔겠죠. 근데 그 Q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겠죠. 한 번 해서 거기 뭐 트리가 딱 무슨 한 갈래를 딱 한 번 타가지고 뭐 좋게 나왔어 밸류가. 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나왔을 수 예. 있는데. 근데 그 Q가 높으면 이제 그 Q를 여러 번 하겠죠. 네. N도 높아지겠죠 그 Q에. 네. 그러니까 그쪽 엣지가 N이 이제 카운터인데 N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씩 올라가는 거니까 N도 높아질 거고 N이 높아지면서 Q가 유지되면 계속 이제 N이 높겠죠. 그쪽을 네. 많이 갈 테니까. 네. 결국에는 N이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수에. 이걸 충분히 많이 했으면. 그래서 이 그러니까 최종 확률 분포 파이는 N에 비례해요. 네. 근데 그냥 N에 비례하면 또 쉽잖아요. 근데 네. N의 타오분의 1승에 비례해요. N의 타오분의 1승에 비례한다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자, 여기서 타오는 템퍼러처 파라미터라는 거 불리는데 네. 이게 설명을 들으면 왜 온도에 해당하는지 알 거예요. 자, 온도가 엄청 높다 그래봐요. 네. 예를 들어 방 안에 분자들이 있는데 온도가 엄청 높으면 걔네들이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되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 할 때 랜덤하게 뽑힐 거 아니에요. 막 활발히 움직이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기 타오가 예를 들어 무한이 됐다 그래봐요. 네. 그럼 무한분의 1은 0이죠. 네. 그러면 n의 0승은 1이죠. 그러니까 어떤 액션 A를 선택할 확률 파이가 다 상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전달이 됐나요? 타오가 무한이 되면은 네. 모든 액션의 확률이 다 똑같아져요. 네. 왜냐면은 n의 0승은 1이니까. 네. 파이의 A는 그러니까 지금 파이의 A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액션 A를 할 확률은 n s,a에 비례하는데 거기 타오분의 1승에 비례하는데 네. 타오가 무한이면 모든 액션의 확률이 똑같아지고 반대로 타오가 0으로 간다 그래 볼게요. 네. 절대 0도로 가면 다 멈추잖아요. 네. 그때는 n의 s,a의 무한승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제일 높은 n이 그냥 뽑히겠죠. 네. n이 조금만 커도 무한승이 곱해지면 훨씬 커지니까 확률이 글로 몰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파이 a라 하면 그냥 맥스를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방문 횟수가 제일 높았던 걸 그냥 뽑는 거라 보시면 돼요. 네. 이해는 됐는데 타워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서 넣은 거죠?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제 뒤에 또 좀 나올 텐데 게임의 초기 액션들에서는 타워를 1로 설정했어요. 1은 뭐냐? 그냥 n에 비례하게 뽑는 거예요. 네. 어떤 애는 20번 방문해보고 어떤 애는 10번 방문했으면은 2대1 확률로 그 액션을 뽑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냥 진짜 그 방문 횟수에 비례하는 네. 30수 이하까지는. 그건 왜냐면은 여러 상황을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30수 이상부터는 타오를 0으로 해요. 0. 네. 그러니까 무한이 되면서 제일 높은 그냥 n이 확률을 도미넌트하게 먹어버려서 그냥 그 액션을 선택하거든요. 네. 각 액션의 확률은 n, s,a에 다 비례하니까. 그래서 30수 이후부터는 타오를 0으로 설정하는데 이건 이따 나올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MCTS를 돌렸을 때 어떻게 확률 분포를 만드냐. n에 비례해서 만든다. 방문 횟수 각 엣지별 n에 비례하게 n의 타오분의 1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엣지가 2개 있고 10번 방문했고 20번 방문했으면은 이 값을 다 더한 게 분모고 그 중에 하나가 분자인 게 확률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MCTS가 있으면 파일을 뽑는 법까지 배웠고요. 그럼 지금쯤 아마 하나의 흐름이 이제 완성되셨으면 제일 좋고, 이번에는 진짜로 디테일이어서 슬라이드 이런 디테일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진짜 디테일한 정보들, 이 슬라이드는 뭐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적화할 때 GPU는 64개가 쓰였고요. 되게 많이 쓰였죠. 네. 근데 사실 요즘 진짜 많이 쓰이는 R 연구들에 비하면 별로 안 쓰인 거예요. 이번에 오픈AI에서 한 거는 막 CPU 코어가 10만 개인가 막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합리적인 수준이라 볼 수 있어요. 네. GPU 64개 워커가 이제 네트워크 연산을 한 거고, 뭐 파라미터 서버로 CPU 16개가 쓰였고, 미니 배치 사이즈는 2048이었고, 이런 거는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여기서 와닿으실 거는 각 미니 배치는 최신 50만 게임에서 유니폼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다. 50만 게임이면은 각 게임마다 또 한 100 몇십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거 곱하기 50만 개의 페어들이 있고 거기서 샘플링 했다. 유니폼 랜덤하게. 그래서 2048개를 계속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업데이트할 때 2048이 쓰이는 거니까 1000번 업데이트하면 그때마다 네트워크를 저장해주고, 새로 생긴 네트워크는 기존 최고 네트워크랑 붙어서 기존에 제일 잘하던 애랑 승률이 55% 이상 나오면은 이젠 얘가 최고다, 얘가 따거다. 그래서 걔가 기존 최고를 대체해서 또 데이터를 생성하는 네트워크가 되고요. 데이터는 정말 중요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바꾼다, 걔를 생성하는 애. 여기 나오죠. 각 액션을 선택할 때마다 MCTS를 돌리는데 MCTS는 1600번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렇게 고정을 했대요. 그냥 이건 학습 때 얘기예요, 참고로. 네. 그래서 1600번 시뮬레이션 하는 게 한 0.4초 정도 걸린대요, 다 합치면. 1600번 이렇게 막 노드를 달면서 업데이트를 한 거죠. 백업을 하고 MCTS를 1600번을 돌린 거예요. 여기 아까 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초기 30번의 무브 때는 아까 그 템퍼러처 파라미터 있죠, 타워를 1로 설정했대요. 이렇게 하면은 그 비지 카운트에 프로포셔널하게 무브를 선택하게 돼서 방문 횟수에 그냥 비례하게 무브를 선택하게 돼서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준다. 그리고 30수 이후일 때는 타워를 0으로 설정해서 그냥 얘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하는 액션을 하도록, 확률 없이, 스토캐스티시티가 없이, 확률성이 없이 그냥 탁 제일 잘하는 애들을 해주는 파이가 되는 거죠. 타워는 0 아니면 1인가 보네요. 네. 무한은 잘 생각해보면은 n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 무한분의 1은 0이니까 그냥 다 상수가 되잖아요. 모든 애를 유니폼 랜덤하게 고른다는 뜻은 랜덤 폴리시네. 그쵸, 랜덤 폴리시예요. 그러니까 1 또는 0. 네. 참고로 진짜 0을 하면 에러가 나니까 코드에서 0분의 1이니까 그래서 뭐 인피니테시멀리 스몰 아주 작은 그냥 타워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번이 또 재밌는 점인데, 알파고 1이랑 다른 점인데, 여기서는 서브트리를 한번 만들면은, 자 1수에서 서브트리를 만들었어요. MCTS로 트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액션 중에 할 수 있는 200개 액션 중에 하나를 했어요. 네. 그럼 그 아래에 주렁주렁 매달린 서브트리가 있죠. 네. 걔가 2번 수에서 그대로 쓰여요. 거기서 시작해요. 버릴 이유는 그쵸, 버릴 이유가 없으니까. 없죠. 해본 애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은 액션의 애들은 다 버리고, 네. 선택된 서브트리들은
재사용한다. 네.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좋네요. 예. 다음 내용은 이제 그러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어떤 걸 썼냐? 이건 이제 또 딥러닝 지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더 편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관심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네트워크를 쌓야 되는데 일단 인풋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19바이 19바이 17이에요. 27차원은 현재 수부터 지난 실수까지 하면은 8수가 되잖아요. 총 8수에 현재 플레이어의 돌 위치 정보랑 흙이랑 100 플레이어, 상대방 플레이어의 돌의 정보가 이렇게 차례차례 사진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16장이 나오고 맨 마지막 한 장은 현재 플레이어가 흑인지 100인지 정보. 흑이면 다 1로 차있고 100이면 다 0로 차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줬대요. 17장에 19바이 19 이미지가 쌓여있는 게 인풋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치 RGB가 채널이 3인 이미지인 것처럼 이건 채널이 17인 이미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랑 되게 잘 맞아요. 이 내용, 예, 아까 얘기했어요. 컨볼루셔널 CNN 뭐 이런 네트워크는 이제 그런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 해서 피처를 뽑아내는 어떤 네트워크고, 참고로 여기서 네트워크적으로 알파고 1이랑 또 바뀌는 게 알파고 1은 컨볼루셔널만 있었는데 이땐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써요.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뭐냐? 이것도 약간 잠깐 3000포로 빠지자면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그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어떤 클래스인지, 그러니까 개인지 고양인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맞추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그게 뭐 사진이 100만 장인가 있고 클래스가 1000개쯤 있거든요. 진짜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의 정답을 골라내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학습하는 2015년인가 16년인가 하여튼 제일 높은 성능을 냈던 게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는 그런 네트워크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특화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레지듀얼 네트워크, 레스넷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레지듀얼 블락이라는 거거든요. 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컨볼루셔널 블락이고, 네. 지금 두 블락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뭐 컨볼루셔널 블락은 컨볼루셔널 거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거치고 렐로 거치고.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무슨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인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렐로는 뭐 액티베이션 함수고, 레지듀얼 블락은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죠. 한 블락이 컨브 배치놈 렐로, 컨브 배치놈 스킵 커넥션 렐로,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미지넷에서 잘 작동하는 어떤 단위가 있어서 그걸 가져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19개 혹은 39개의 블락을 쌓았대요. 쭉. 그러니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네 최종 퍼포먼스 낼 때는 이 큰 걸로 하고, 그 전에 실험할 때는 19개로 또 그래프 몇 개 그린 거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19개 쭉 쌓으면은, 그러니까 한 개의 컨브 블럭이 먼저 있고 맨 위에 그 아래에 레지듀얼 블럭을 19개 또는 39개를 쭉 쌓고, 네. 거기까지가 공통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밸류는 뭐 별도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1차원 아웃풋으로 나가면서 끝나고, 밸류 펑션은 네. 밸류 펑션은 아웃풋이 값이 하나니까 폴리시 함수는 362차원의 소프트맥스로 끝납니다. 왜 362이냐? 19 곱하기 19는 361이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하나의 액션이 패스 무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두는 게 가능한가 봐요. 제가 바둑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논문에 패스 무브까지 포함해서 네. 규칙에 안 두는 게 있는데 잘 안 쓰겠죠? 잘 안 쓸 것 같죠. 예. 그래서 그거의 확률 분포를 아웃풋해주는 소프트맥스 뭐 이런 걸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네트워크의 좀 디테일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 네트워크 레즈넷을 쓴 거는 알파고 1과 다르다. 이것만 네.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네. 좀 더 복잡해진 큰 네트워크다. 네. 예, 지금부터 이제 결과 슬라이드들이 나올 건데요. 그럼 학습된 게 얼마나 세냐, 혹은 네. 뭐 무슨 특징이 있냐, 결과를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 3개가 나오는데요. 그래프를 하나하나 설명드려보자면은, 우선 첫 번째 그래프는 RL과
슈퍼바이즈드 러닝 한 것과 알파고 리 있죠, 리. 알파고 리가 알파고 1이에요. 네. 지금 알파고 리는 점선으로 그냥 자기 실력이 쭉 정해져 있잖아요. 네. 3,800점 정도인가? 이에로 레이팅 기준 그렇게 있고, 이에로 레이팅이 바둑 실력의 점수, 실력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에로 레이팅은 바둑이란 도메인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뭐 롤에서도 쓰이고, 하여튼 여러 플레이어가 있고 걔네 사이에 상대적인 그러니까 걔네 사이에 경기가 치러졌을 때 그 경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 어떤 매트릭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SL이 왜 나왔냐면은 아까 민영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이게 네트워크가 바뀌어서 세진 건지 학습 방법이 MCTS가 바뀌어서 세진 건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같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똑같이 썼어요. 네. 알파고 제로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레즈넷이 쓰여서 네. 레즈넷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빨간 학습 곡선이 있고 똑같은 아키텍처로 셀프 플레이로 아래를 한 거예요. 사람 지식을 안 쓰고. 지금 A번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더 높죠? 네. 자, 잘 보시면 초기에는 SL이 더 빨라요. 학습 성능이. 네. 학습이 잘 돼요. 네. 왜냐면 초기에는 아래를 랜덤으로 두고 앉아 있으니까. 네. 근데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더니 한 30시간 정도 학습하면 이미 넘어섰죠, SL을. 네. 그리고 알파고 리도 지금 뭐 한 40시간 만에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A번 그래프를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 그래프를 보고 느낀 건데요. 알파 그 얘가 점선 알파고 리. 알파고 리를 넘는 순간에 네. 좀 비정상적으로 점핑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우연입니다. 우연이겠죠? 네. 아니 너무 튀어가지고 아, 그리고 그 뒤로는 또 다시 잔잔해지네요. 그렇네요. 그냥 신기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엘로 레이팅은 참고로 따로 떼어내서, 예를 들어 10시간 학습한 버전을 떼어내서 또 해보고 11시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본다는 거는 실제 테스트 타임에 MCTS가 또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0.4초의 띵킹 타임을 뒀대요. 여기서 띵킹 타임이란 단어가 자주 나올 텐데, 그게 테스트 타임에 MCTS 돌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평하게 0.4초씩 알파고 리, RL, SL 다 0.4초씩 시간을 주고 그걸로 MCTS 한 걸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이 재밌는 건데요. 지금 RL이랑 SL을 학습했잖아요. 같은 네트워크로, 레지듀얼 네트워크로. 네. 그랬을 때 이 전체 그 프로페셔널한 액션들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냐를 본 거예요. 이건 공평한 싸움은 아니에요. 왜냐면 SL은 그거 예측하라고 학습한 애고, 네. RL은 그냥 지끼리 학습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봤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SL이 더 잘 맞히죠. 네. Prediction Accuracy, On Professional Move. 프로페셔널 무브가 기보죠, 기보. 지금 엑셀 학습할 때 KGS 데이터셋에 있는 어떤 기보인데, 이거는 당연히 슈퍼바이즈 러닝이 거기에 기본 오버피팅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당연히 더 잘해야 되는 것을 잘하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넣진 않고 여기서 하는 말은 그 문장이 재밌어요. 자, 잘 봐라. RL은 SL만큼 사람 프로 무브를 못 맞춘다. 그 말인즉슨 다른 무브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과. 네. 근데 이해로 점수는 600점이 높다, SL보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안 하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플레이에 지금 도달한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얘기하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 마지막 그래프는 프로페셔널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무브를 예측하는 것과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폴리시였다면 이게 밸류를 예측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네. RL이 지금 학습 시간 지날수록 훨씬 잘 맞추죠. 누가 이길지는. 재밌죠? 신기한데요. 그쵸, 이것도 재밌죠. 어디다 둘째 잘 못 맞추는데 이 상황이면은 얘네들이 잘 두면 어떻게 될지는 다 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와,
신기한데요. 예. 왜 그럴까요? 뭐 훨씬 더 잘 두는 폴리시를 아니까 그걸로 뒀을 때 결과 그 결과가 사람이 잘한 사람이 뒀을 때 결과 비슷했나 보죠.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못 두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끝나나 봐요. 약간 그 사람이 두고 있는 걸 옆에서 보면은 예. 알파고 제로가 보면은 웃기겠어요. 예. 이거를 봤을 때는 사람 보는 거 보고 답답할 것 같고 더 좋을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보다 더 좋게 더 결과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되겠군, 누가 유리하군. 그러니까 스타로 비교하자면은 네, 이영호가 네. 이영호가 네, 저희 둘이 스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영호는 우리가 뭘 할지는 못 맞춰. 뭘 할지 못 맞춰. 예를 들어서 왜 여기서 뭐 러쉬를 안 가지? 왜 여기서 일꾼을 뽑고 앉아있지? 하는데 네, 네. 누가 유리한지는 이영호가 더 잘. 이영호가 잘 본다는 거죠. 지금 얘가 유리하네. 이렇게 네. 둘 다 못하지만 얘가 유리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흥미롭네요. 예. 다음 내용은 이게 좋은 논문인 게 진짜 이걸 다 비교해요. 원래 이렇게까지 다 하나하나 컴포넌트들을 빼면서 비교하진 않는데 귀찮으니까요. 이렇게 괜찮다기보다 그냥 뭐 거기까지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건 진짜 이 성능에 어떤 컴포넌트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독립적으로 이제 측정해보기 위해 네, 이번엔 뭘 하냐. 자, 아까 네트워크를 고정시켰잖아요. 그래서 SL이랑 비교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자, 학습 방법은 알파고 제로를 그대로 하되 네, 네트워크를 다른 걸 써보는 거예요. 네, 근데 뭘 다른 걸 써보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듀얼이냐 세프냐가 있는데 네. 듀얼은 밸류랑 폴리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 제로에서 썼던 방법이죠. 네. 세프는 세퍼레이티드, 그러니까 밸류랑 폴리시 각각의 네트워크를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듀얼과 세프를 비교해보면 밸류와 폴리시를 하나로 합친 거의 효과를 알 수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레즈넷을 썼냐 컨볼루션 넷을 썼냐 네. 그 네트워크의 구성 차이 네. 이렇게 또 두 번째 차원이 있어서 듀얼과 레스를 쓴 건 알파고 제로고 네. 세프와 컨브를 쓴 거는 알파고 리거든요. 알파고 1 네. 이거를 비교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A 그래프 이해로 레이팅부터 봅시다. 듀얼과 레스를 쓴 게 알파고 제로잖아요. 네. 지금 보면 4300점이죠. 네. 근데 세프와 컨브를 쓴 거는 3300점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고 그러니까 알파 제로 방식 있잖아요. 학습 방식. 네. 그 방식으로 원래 네트워크에다 하면은 별로 안 된다. 별로 안 잘 싸운다.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바꿔준 게 엄청 컸다는 거죠, 효과가. 그러면은 뭐 MCTS 방법, 뭐 SL 폴리시, RL 폴리시를 안 쓰고 네. SL 폴리시, 롤아웃 폴리시 이걸 안 쓰고 뭐 한 것보다 이게 듀얼 레즈넷을 쓴 게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걸로 이해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게 그건 아니죠? 이게 72시간만 학습한 거예요. 얘네 냈다 그냥 공평하게 3일만. 그러니까 알파고 1은 뭐 3주인가? 네. 하여튼 말도 안 되게 오래 학습한 거고 네. 이건 진짜 학습 초기 단계까지만 놓고 네. 3시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네. 3일이면 네. 3일 학습한 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끝까지 해보면 또 모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같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얼마의 기여를 했냐만 보여주는 슬라이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 그 알고리즘에 더 빨리 학습되고 잘 맞는 네트워크 레즈넷을 듀얼 레즈넷이라는 걸 찾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와 폴리시를 하나로 합치는 거는 듀얼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이 1번, 3번 네모거든요. 네. 1번, 3번 네모가 2번, 4번 네모보다 다 높죠. 네. 그러니까 그 듀얼의 효과가 또 얼만큼인지를 볼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 레즈끼리 묶은 거는 이제 1번, 2번이죠. 네. 컨브끼리 묶은 건 3번, 4번. 네. 1번, 2번이 3번, 4번보다 또 높죠. 네. 그래서 또 레지듀얼 넷이 또 우리 방법론에 또 이렇게 잘 맞았다 이런 얘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이제 폴리시랑 밸류 각각에 대한 건데 아까랑 비슷해요. 그 밸류 쪽은 이거를 그대로 거꾸로 해놓은 거 이게 에러여서 이게 제일 잘하고 뭐 똑같고 이렇고 네, 네. 이 무브는 조금 다른데 무브는 셀프 레즈랑 듀얼 레즈가 비슷한데 그 이유는 듀얼은 합쳐져 있다 보니까 공통의 피처를 배우느라 좀 더 근데 어차피 프로페셔널 무브는 못 맞춰도 되니까 어차피 더 네. 잘하니까 뭐 예. 이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네네.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실험들을 다 해봤고 근데 이제 레지듀얼 블럭 40개 쌓아서 제일 크게 진짜 최고 성능을 위해서 최고 오래 학습시킨 거예요. 그 학습 곡선이 A고 그 학습된 애가 얼마나 센지 이제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게 B인데 지금 A 보시면 이해로 레이팅이 5,000점을 넘어요. A 그래프에 5,000점이 넘죠. 이게 X축이 데이즈 4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슬라이드는 아까 듀얼레스 뭐 4,300이랬잖아요. 네. 이게 72시간밖에 안 해서 그렇고 네. 뭐 네트워크도 좀 다른 거였죠. 근데 이제 제일 큰 거를 해서 좀 천천히 학습되더라도 진짜 오래 해본 거예요. 네. 40 레지듀얼 블락은 네트워크 레이어가 78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깊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쌓아서 40일 동안 학습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해서 이렇게 했더니 한 3일 만에 알파고 리 버전을 이겼고 네. 그게 3,800인데 최종 점수는 5,200이니까 뭐 한 1,400점이 넘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기죠. 그리고 한 30일 만에 알파고 마스터를 이기죠. 알파고 마스터는 뭐냐면은 논문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그냥 생략했어요. 근데 알파고 제로랑 같은 방법론을 쓴 거고 그러니까 셀프 플레이로 MCTS 써서 학습하는 네. 폴리시 이터레이션 방법. 근데 뭐가 조금 달랐어요. 네트워크가 좀 달랐나 아니면 학습이 좀 덜 됐나 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실험 과정에서 여러 버전을 만든 거예요. 네. 최종 버전이 제로고 알파고 리가 그 리세도이랑 붙었던 거고 네. 참고로 알파고 리가 이세도이랑 붙은 버전이고 알파고 마스터는 온라인에서 이제 아이디 마스터란 아이디로 네. 여러 프로 선수들과 60판을 붙었는데 60대 0으로 이긴 버전이에요. 한 판도 안 졌어요. 근데 알파고 제로가 이제 알파고 마스터를 또 이기는 네. 것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해로 점수는 0.4초의 띵킹 타임을 두고 평가한 거고요. 네. A는 그 B 최종은 이제 뭐가 포함됐냐? 알파고의 여러 버전들, 알파고 파노이랑 붙을 때 알파고, 알파고 리, 이세돌이랑 붙을 때 알파고 마스터, 그 인터넷에서 붙는 거 알파고 제로, 최종 끝판왕 이렇게 4개가 있고 로우 네트워크는 자 알파고 제로인데 MCTS를 안 돌리고 MCTS 돌려서 붙잖아요. MCTS를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MCTS 없이 싸우는 걔가 얼마나 약한지도 궁금하지 않아요? MCTS 학습할 때 쓰인 학습할 땐 썼는데 싸울 때는 수익기 시간에 안 돌린다는 거예요. 그쵸. 바로바로 든다는 그냥 바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띵킹 타임이 0.001초 뭐 이러겠죠. 띵킹 타임이 그러면은 수익기 시간 동안 도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럼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둘 때 수익기 시간이 막 1분이었다고 하면 1분 동안 어쨌든 MCTS를 탐색을 하는 시간 정도였나요? MCTS를 하는데 그게 띵킹 타임이죠. 그게 띵킹 타임인데 지금은 다 5초로 고정했대요. 얘네들을 서로 평가할 때는 네. 1분까지 생각 안 하고. 네. 근데 로 네트워크는 5초를 안 쓰고 그냥 한번 슉 돌리고 끝. 그러면 파이가 아니라 P가 나오잖아요. 네. P로 그냥 두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로 네트워크가 얼마나 약한지 알파고 제로랑 지금 2,200점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MCT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상황에서 특화돼서 서치해주는 게. 네. 로 네트워크는 진짜 약하고 알파고 제로는 나머지들을 다 이기고 알파고 리에 비해서도 지금 막 1,몇백 점이 높고 이 빨간색 크레이지 스톤 파치 근우고 뭐 얘네들은 그 전통적인 원래 있던 바둑 알고리즘들인데 걔네는 뭐 네. 이미 그냥 넘어선 지 오래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이렇게 잘 둔다. 참고로 여기서 이해로 레이팅에서 200점 차이는 75% 확률로 이긴다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1,400점, 3,000점이랑 3,200점이 붙으면 3,200점이 4판에 3판은 이긴다. 네. 근데 4판에 3판 이기는 애를 4판에 3판 이기는 애를 계속 몇 번 한 게 알파고 제로다. 이게
이게 그럼 결국엔 이에러 점수라는 게 상대 평가라고 상대 보시겠네요. 평가예요. 예, 그 풀에 있는 애들끼리 상대적으로 네. 제로섬 게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고 제로가 어떤 원리인지 MCTS가 핵심이고 폴리시 이터레이션 방법론이고 MCTS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며 뭐 걔네별 차이의 성능 최종적인 성능까지 이렇게 쭉 알파고 제로 논문에 나온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학습에 쓰인 MCTS랑 네. 띵킹 타임에 쓰인 MCTS랑 구조는 동일한 거죠? 동일하죠. 근데 학습은 0.4초로 고정해놓고 하고 네. 실제 둘 때는 5초라는 충분히 줘서 더 많이 줘서 한 거고. 근데 여기 이 표에서는 0.4초의 띵킹 타임을 두고 평가했다는데요? 아 이거는 A번.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매 점마다 이에러 레이팅을 평가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걔네를 평가할 땐 0.4초마다 한 거고 네. 최종적으로 이거는 지금 점수 하나잖아요. 한 알고리즘별로. 네. 이때는 얘네 이 토너먼트 참가자들이 이렇게 1, 2, 3, 4, 5, 6, 7, 8, 8명이 있는 거고 네. 얘네끼리 둘 때는 5초의 띵킹 타임을 두고 최종적으로 딱 숫자 하나 뽑을 때는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해서 끝났는데 뭐 질문 딱 떠오르는 거는 없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힘이 닿는 한, 그러니까 최대한 그 답변을 성심성의껏 달아드릴 테니까 또 궁금한 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네, 뭐 보고 싶은 듣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 향후 콘텐츠에 대한 의견도 좋고 예, 실제로 알파고 제로 논문 리뷰하게 된 것도 어떤 분이 그 알파고 영상에 알파고 제로도 리뷰해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바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